보통 이제 배경음악 같은 거, 뭐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든지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래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애초부터 이제 작곡을 할 때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끝날 때는 컸다가 이렇게 작아지고 파장만 봐도 오디오 파형만 봐도 조금 알 수 있죠.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영상이 정확하게 오디오 길이와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영상, 오디오 여기까지 재생이 됐는데 영상이 끝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행 소리도 크고 배경음악 소리도 너무 커요. 제가 조금 줄여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행의 길이기, 이 오디오를 여행이 끝날 때로 맞췄더니 뭔가 이렇게 뚝 끊긴 느낌이 들죠. 갑작스럽게 오디오가 종료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오디오의 길이랑 영상이 끝나는 시점이 맞지 않을 때는 점점 작게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조절하는 방법은 우선 닫혀있는 오디오 트랙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이 펜 툴 있죠? 이 펜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그리고 뒷부분도 클릭해서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이 되다가 이렇게 배경음악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죠. 마찬가지로 여행에도 해볼게요. 여행도 클릭했다가 뒷부분 줄어들기.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점점 작아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응용해서 이제 시작할 때도 작업을 해보면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되면 되겠죠. 펜 툴 클릭하시고 클릭, 한 번 더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기. 그리고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까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리 영상을 촬영을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뭐 틱 튀기는 소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목소리가 들어가서 중간 부분의 소리를 줄이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펜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고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여기도 클릭 낮춰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줄여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의 소리만 줄일 수도 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중간중간에 뭐 촬영하다가 카메라 잠깐 떨어뜨리거나 혹은 뭐 어디 툭 부딪혀서 틱 소리가 났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그 부분의 소리만 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M자는 트랙 음소거 기능이라서 눌러주시면 이 트랙에 들어간 소리는 전부 들리지 않게 되고요. 조금 더 구별이 잘 되시죠? 소리 잘 나오다가 음소거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부분의 소리만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S, 요거는 이제 솔로 트랙이라고 해서 이 버튼이 눌린 부분의 트랙의 소리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음악만 재생이 되게 되겠죠. 요거를 구별을 해놓은 이유가 저희가 뭐 대사, 목소리 들어가는 더빙, 그리고 영상의 소리, 배경음악 소리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밸런스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솔로 트랙 한번 눌러서 특정 트랙만 들어보면서 이 트랙의 오디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목소리라면 목소리 트랙만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놓고 이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으면은
효과음도 마찬가지로 효과음이랑 배경음악을 따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엔 배경음악 넣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트랙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효과음이 들어가게 되죠. 배경음악은 음소거를 시켜볼게요. 재생하면 이런 식으로 뿅 하는 소리랑 함께 나타나게 되고 뾰로롱 같은 배경음악도 이런 효과음들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응용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효과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응용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창의 기본 그래픽 뭔가 살아라 나타나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창의 컷 컨트롤 켜진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잡아주고 여기서 나타나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효과를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 컨트롤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지난 주차랑 이번 주차에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세세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다음 어떤 응용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음에 맞춰서 뭔가 조금 더 편집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퀄리티 있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제가 자료로 공유드린 이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실 거예요. 저는 이 녹음은 스마트폰으로 했고요. 조금 크게 틀어볼게요. 이 패널은 닫아주고 한번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데시벨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희원입니다. 지금 오디오 미터를 보시면 목소리가 조금 작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요거 아까 배운 기능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고 오디오 게인 그리고 최대 최고점을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았던 오디오 화형이 이렇게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희원입니다. 조금 목소리가 커졌죠. 이런 식으로 목소리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또렷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녹음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혹은 그냥 취미로 우선 해보고 싶으신데 처음부터 좋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어떤 좋은 촬영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를 녹음을 해주시고 프리미어 프로의 간단한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조금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고퀄리티로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요소들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조절을 하시려면 창 눌러서 효과 패널 열어주시고요. 이 프로젝트 패널에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이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또렷하게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에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효과로 넘어가 주시고요. 효과 창이 이렇게 뜨지 않는다 하시면 창에서 효과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효과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 창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볼 텐데요. 여기다가 노이즈 제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하시면 여기에 디노이즈라고 영문판은 디노이즈라고 뜨실 거고 한글판은 노이즈 제거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 제 목소리가 녹음된 곳에만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 주시고 이 노이즈 제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하시면 여기 왼쪽에 효과 컨트롤 창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효과가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혹시 효과 컨트롤이 열리지 않으셨다면 창에서 효과 컨트롤 눌러서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간단하게 이것만 적용해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조금 목소리가 깔끔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얘는 음성화 시켜주고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이게 보정이 들어간 거고요. 보정이 안 들어간 거는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이 처음에 살짝 우글우글한 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제가 소리를 키워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앞에 이런 식으로 공간음이 들어간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노이즈가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노이즈 제거 효과를 넣어주면은 안녕하세요. 확실히 줄어들었다. 조금 증폭시켜봐도 안녕하세요. 영상 이 부분이랑 그리고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이 목소리 뒤에 살짝 윙 하면서 노이즈가 들어가는 소리가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고 있죠. 근데 이 효과를 적용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 말하는 목소리 있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목소리도 살짝 눌려서 살짝 웅얼웅얼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선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효과 컨트롤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사용자 정의 설치라고 있어요. 여기서 편집을 눌러주시고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재생해보면 이 노이즈 창이 움직이는 걸 안녕하세요. 보실 영상 수가 편집 있어요. 강사 이유원입니다. 사실 지금 이 목소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초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주파수가 낮은 부분에서 할 건지 높은 부분에서 할 건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프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맨 첫 번째 부분 있죠. 모든 주파수에 이 효과가 들어가도록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높아질수록 조금 더 노이즈가 빠지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뒤에 있는 노이즈가 빠지면서 말씀을 하는 내가 녹음한 목소리도 같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노이즈가 줄어들 정도로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 15에서 20 정도만 해도 괜찮게 빠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녹음된 목소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30, 40 해야지 빠지는 분들 계시고 10만 해도 잘 빠지는 분들이 계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양 조절해 보시면서 이렇게 양 조절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까지 이렇게 양 조절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욕심내서 많이 지우겠다고 양을 높여주시면은 목소리까지 같이 뭉개지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녹음하실 때부터 조용한 환경에서 깔끔하게 녹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 녹음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배경음악까지 같이 들어보면은 안녕. 이렇게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창에서 오디오를 기본 사운드 여기로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아까 기본 그래픽 패널을 열었던 것처럼 기본 사운드 패널이 또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대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복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도 노이즈 감소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배경음악을 잠깐 끌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효과 패널에서 적용한 것보다 살짝 더 목소리를 먹는 느낌이 있죠. 이 노이즈를 10%다 주면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배경의 노이즈는 잘 지워지지만 목소리까지 조금 먹는 감이 있어요. 이것도 적당하게 조절을 또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노이즈 감소하는 것보다 이렇게 효과에서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본 사운드 패널은 기본 그래픽 패널처럼 이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패널이에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음량 같은 경우 들어가서 뭐 소리를 자동적으로 일치시킨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춰서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리버브 같은 효과들 이거 닫아주고 여기서 선명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면은 이제 음향이 조금 증폭되면서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유원입니다. 조금 울리는 효과랑 함께 목소리가 조금 증폭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조절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선명한 오디오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빙된 목소리까지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출력하는 거를 알아볼 텐데요. 이제 영상을 출력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크게 쭉 늘려서 보시면서 내가 지금 편집한 영상에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경음악 끝까지 넣어볼게요. 그리고 줄여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영상이 재생되다가 이렇게 검은 화면이 또 나타나게 돼요. 항상 빈 공간은 메꿔주시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맞는지 한번 크게 봐서 우리 영상 뒤에 따로 떨어져 나간 거 있는지 없는지 내가 편집한 길이랑 맞는지를 봐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영상이 끊기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웃점 영어 5키 단축키 5를 눌러서 아웃점 잡아주시고 뭐 인점은 따로 안 잡아주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인점까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길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단축키 컨트롤 N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내가 편집한 영상이 맞는지 전체가 잘 나오는지 이렇게 봐주시고 이거를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 하나가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영상을 내보내려고 커맨드 M을 눌렀는데 지금은 인아웃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딱 뜨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상은 여기까지 나오고 이 뒤에는 다 빈 공간으로 또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번 이렇게 인코딩을 하려면 적어도 시간이 뭐 2, 3분, 뭐 길게는 10분 넘게 걸릴 텐데 그 뒤에 쓸모없는 영상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한 번씩 잘라줘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체로 보면서 내 영상 편집한 길이랑 내보낼 영상 길이가 맞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 불필요한 영상들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출력하기 컨트롤 N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때 있어서 전체 크기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키 요거는 단축키가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져요. 이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축키 커맨드 M, 윈도우는 컨트롤 M 눌러주시고 단축키 헷갈리시면 파일 눌러서 내보내기 그리고 미디어 이렇게 눌러서 이 창을 열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편집한 영상이 다 들어가 있는지
요걸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보낼 형식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축이랑 코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압축이라는 건 저희가 이렇게 편집한 영상 있죠. 여기에 입력된 이제 색상 정보라든지 시간 정보를 말 그대로 압축시켜서 줄이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압축을 하지 않는다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정해진 용량이 있을 텐데 그 용량을 초과하게 돼서 많은 영상들을 또 보기가 어렵고 유튜브에 올릴 때도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압축이라는 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코덱이라는 거는 영상이 압축이 되고 이 압축된 거를 다시 재생을 시켜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쭉 눌렀을 때 굉장히 다양한 코덱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NG로 저장을 하면 저희가 만든 영상이 이미지 파일로 또 저장이 되겠고요. MP3로 저장을 하면 이제 소리만 또 저장이 될 거고 다양한 방식의 코덱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 H264라는 코덱이에요.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설정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이미지 해상도를 결정을 해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보시면 유튜브에 업로드 하실 땐 유튜브 1080 풀 HD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 세팅 값이 알아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 가장 적합한, 가장 이제 최적화된 값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유튜브 1080 풀 HD 사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비메오도 있고요. 고화질 HD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랑 사이즈는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파일 크기가 조금 더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고화질은 154MB고 유튜브는 123MB인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 하시면은 이 고화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비트레이트라고 해서 비트 전송률이 조금 더 높아요. 한 이 정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트 전송률이라는 건 1초당 처리하는 이제 비트의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비트 전송률이 높을수록 조금 더 높은 화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원본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비트 전송률만 높인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비율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비트 정속률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작업을 하기 너무 힘들다. 복잡한 거 싫다 하시면은 여기에 프리셋에서 유튜브 1080 풀 HD 이렇게 해주시면은 웬만한 영상들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는 무리 없이 좋은 화질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길이 확인하고 형식은 H264, 사전 설정은 유튜브 1080 풀 HD. 사실 4K로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컴퓨터 사양이 웬만하게 좋지 않은 이상은 작업하시면서 많이 버벅버벅 거리실 거예요. 이 컴퓨터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1920, 1080 풀 HD 사이즈로 작업하셔도 뭐 노트북에서는 화질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작은 스마트폰으로 봤을 땐 1920, 1080 사이즈나 4K나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실 거라서 보통은 그냥 1920, 1080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시고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형식 맞추고 사전 설정 맞췄다. 그리고 출력 이름 여기서 이제 저장 위치나 출력 이름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이제 보통 기존에 작업하던 폴더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 데스크탑 눌러서 작업은 2주차 실습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장 경로가 바탕화면에 2주차 실습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요거 폭이랑 높이 요거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얘를 1080, 1080 하면 인스타 사이즈로 또 바뀌게 되겠죠. 요거 해제해 주시고 1080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인스타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또 위아래는 검은 배경이지만 이 안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또 업로드 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유튜브 1920, 1080 이걸로 맞춰주시면은 유튜브 사이즈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비디오만 내보내고 싶으시면 오디오는 꺼주시면 되고요. 오디오만 내보내고 싶으시면 비디오 꺼주시면 되는데 뭐 보통 이럴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그냥 비디오 내보내기, 오디오 내보내기는 다 켜져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설정도 1920, 1080 이미 유튜브로 맞춰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즈도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신경 써야 될 건 형식 H264 맞춰주고 그리고 사전 설정 유튜브 1080p Full HD 이걸로 맞춰주고 출력 이름 바꿔주기 요거 세 가지만 해주시면은 영상 내보내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조절하고 싶으시면 비트 정수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코딩이 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영상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제가 바탕화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2주차 실습이라고 해서 제가 저장한 영상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 단 것도 뜨고 뒷부분에 이렇게 소리 줄였다 켰다 하는 것도 뜨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길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실 때는 이 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영상을 출력해서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을 더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저장한 이 프로젝트 있죠. 처음 만든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면서 이어서 또 계속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 질문을 주시는 게 도대체 이 프로젝트 파일은 그럼 왜 만들어진 거냐? 이게 뭐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편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만 계속해서 보존이 된다면 뭐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같은 영상을 또 계속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공유할 때는 이 예상 파일 크기 요게 300MB를 넘으면은 카카오톡으로는 전송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접 작업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들 이렇게 다 공유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전체 크기를 여기서 중간 비트 전송률 요걸로 낮추면 크기가 확 줄어들었죠. 거의 정말 80% 가까이 혹은 여기서 로우 비트레이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 44메가 그리고 중간 비트로 바꾸면은 한 24메가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우선 작업한 영상이 1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량이 그리 크지는 않아요. 한 5분에서 10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파일 크기가 뭐 1기가 이렇게 더 그 이상 2기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 비트 전송률을 선택을 해주시고 혹은 비트레이트를 지금 3이죠. 이거 2라든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파일 크기가 작아져서 화질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뽑아볼까요? 저희가 아까는 한 200메가 정도, 100메가에서 200메가 정도 되는 영상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카카오톡 공유용으로 한번 뽑아보면은 요거죠. 이렇게 화질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랑 봤을 때 조금 다르긴 하죠. 비교해서 봤을 때 이쪽이 정말 조금 더 선명한 감이 있기는 한데 이걸 또 크게 보면은 다르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 얘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출력한 영상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선명한 감이 있기는 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때는 요거 눌러서 이렇게 비트레이트를 조금씩 낮춰주거나
혹은 비트레이트 조절하기가 귀찮으시면은 중간 비트 전송료 요걸로 바꿔주셔서 출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